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로운입니다. 오늘 상한가 같죠?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이 종목을 봐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통신주, 그 통신 인프라주 중에서 드물게 그래도 아직까지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주봉 보시게 되면 뭐 뚜렷하게 최근에 회복세 같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회복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1200원 선에서 바닥 잡고요. 최근에 바닥 잡고 올라가다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일봉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저 일봉이 이렇게 확산되는 형태에서 다시 축소되는 형태로 갔다가 다시 아예 수렴하는 형태로 갔다가 다시,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그 거래량 나타난 현황들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찍어드렸는데 뭐 전조는 어느 정도 보이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수준은 아닐 거예요. 지금은 사실상 지금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통신주가 얼마나 주제가 오래 가느냐라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오늘 사실 상한가 간 거는 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오늘은 통신주가 올라가고 있는, 통신주가 주목을 받는 그런 뉴스의 날이었던 데다가 오늘은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죠. 8% 이상.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퍼센티지로 그 상승, 단순하게 코스피 상승 폭으로 보면, 포인트 상으로 보면 두 번째일 거예요. 아마 3월 초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3월 5일인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반등을 했었죠. 그 전쟁이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그랬다가 오늘이 그 두 번째로 크긴 반등이었던 것 같고, IMF 이후로 뭐 상당히 큰 상승세 몇 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세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은 뭐 사실상 대부분의 주가가 뭐 1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가가, 여기 그 중에서도 상한가를 간다는 게 뭐 되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 그러니까 상한가에 의도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혹은 심리든 간에 하여튼 무엇인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장의 어떤 작동만 가지고 상한가를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제가 통신주 중에서, 특히 광통신 무슨 통신주 중에서 요거는 좀 주의하고 보십시오라고 했던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하나도 상한가를 갔어요. 예, 걔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시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자기 업종으로 먹고 살 일이 없는 회사예요. 그냥 재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한마디로 작전주입니다. 예, 그런 데도 있는데 반해서 이로운 같은 경우는 그 작전주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죠. 예, 이로운 같은 경우는 작전주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충분히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올라서 사실 PBR이 1을 넘었고요. 실제로는 PBR 1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 물론 지금이 이제 그 통신 케이펙스, 통신의 자본 투자에 시기가 아니에요. 사실 5G 투자, 통신 투자는 다 끝난 상태고 6G는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통신주가 제법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목받지 못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왜요? 산업 자체가, 업황 자체가 되게 재미없는 업황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통신주가 주목을 받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최근에 계속해서 뭐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래량이 나왔는데 언뜻 보시면 되게 작은 거래량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거래량이 아닙니다. 작은 거래량 아니고요. 지금 주당으로 5천만 주고요. 일간으로 보시게 되면 한 2, 3천만 주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우리온 같은 경우는 전체에, 제가 이걸 좀 빠뜨렸네요. 그죠? 뭘 빠뜨렸냐면, 예, 이걸 빠뜨렸어요. 제가 작업할게요. 예, 우리온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어쨌든 매출이 작든 크든 간에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약간 주저앉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해요. 어쨌든 간에 한 5, 600억대의 매출을 계속 올리고 3, 40억대의 영업이익과 뭐 늘었다 줄었다 하기는 합니다만 순이익을 올리고 있었던 어느 정도 펀더멘털이 갖춰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신주 중에서 조금 옥석을 가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도 우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통신주들 조금 형편없는 데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조금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관심 종목 가져볼 만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저기냐 하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물론 단기간 안에 한 달 안에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00% 정도 상승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거래량이 터졌던 두 번의 정고점들을 이미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3월 초에. 그리고 나서 약간의 소강 상태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요. 요 기간 동안에 무슨 뭐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 전쟁은 요 시기에 발생을 하고 아니죠. 요 시기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쭉쭉 올라가서 거기서 전쟁이 소강 상태로 계속 진행될 때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할 때도 이로운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이름을 잘못 썼네요. 예, 제가 그렇죠 뭐. 이런 경우에도 예, 다른 주식들이 다 되게 바닥으로 갈 때도 뭐 어느 정도 유지는 잘 해줬어요. 계속해서 며칠 새 잘 유지는 해준 상태고 오늘 상한가 가면서 스스 올랐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한 10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난번 올라갈 때 정고점들을 돌파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진짜 되게 큰 정고점은 아직 못 만났고 이 상태에서 이거는 뭐 거의 한 4년 전이기 때문에 4년 전 정고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정고점들로 올라가서 이제 솟아오를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전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황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론의 향후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반등의 그 반전의 시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는 쌓여져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뭐 로켓처럼 쏠 거냐 뭐 그 부분은 저도 장담 못 드리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1호는 지금 어느 정도는 올라갈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뒷받침이 될 경우에 이 부분들을 극복하고 지금 예를 들면 한 3,500원 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3,000원 선에 한번 그림을 그렸었습니다만 3,000원 선에도 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항이 있을 수 있고 3,000원, 3,500원, 4,000원 선에 다 저항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주봉을 상당히 길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긴 호흡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저기가 있을 거예요. 저항선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간에 라운드 피겨의 저기들이 이루어지니까 저항점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조정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보셨던 2,000원 선 근처에서 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제법 좀 크게 흔들렸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식의 조정점들이 만들어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상한가 갔는데 사실 거래량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죠? 거래량이 되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상한가를 갖고 일봉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지난번에 3월 5일날 3월 6일날 오를 때 요 그 거래량에 비해서는 뭐 오늘 거래량이 되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1,00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나왔고요. 그거는 전체 유통거 주식수의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렇게 가면서 거래량이 나왔는데 뭐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량도 분산되죠. 이런 날은. 그렇게 되주면 종목별로 분산됐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상한가를 갔다는 건 좋은 신호고 누군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딱 어디에 맞췄어요? 21선 딱 맞추고 올라갔죠. 지금 계속해서
바닥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5일선하고 비슷하게 놀다가 21선에 또 쫓아오니까 바로 21선 맞고 지지받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패턴 분석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회사 자체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 그리고 KPX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회사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통신주 중에서는 조금 비교적 우량한 쪽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로는 그 정도 보시고 오늘 통신주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근데 통신주들 좋을 때 제가 지난번에 광통신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통신주가 좋다고 할 때 이 통신주 주에는 지금 죽어가는 애들도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옥석을 가리는 연습을 좀 하시라. 적어도 어느 정도 기본 펀더멘탈은 나오는 애들 기본 재무 구조는 나오는 애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러면 들어가실 점이냐? 아직은 좀 그래요. 좀 두고 보십시오. 이거 그냥 상한가 갔다고 바로 연상 가고 이렇게 뭐 지난번에 그렇게 갔었지만 그건 시장 분위기인 거고요. 바로 연상 가고 그렇게 갈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상 가는 건 되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황에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든가 흔들리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상태를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코스피가 거의 10% 마이너스 갔다 10% 올라갔다 뭐 이런 식의 진동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조금 전쟁 자체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도 조금 가격대의 흔들림이 많을 때 조금 신중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춰졌으나 상한가 같기 때문에 조금 더 내일 아침 봅시다.